안녕하세요, 더블디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저희도 매우 잘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질문들 모아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불인이들을 위한 질문과 답변 시간입니다. 오늘도 팔탄이 모셨습니다. 팔탄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像一棵海草，海草，海草，海草。 예, 질문이 몇 개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꾸역꾸역 하자는 이유가 뭡니까? 이번 주에 영상이 없습니다. 연휴를 보내면서 네. 찍은 것도 없어요. 임장 간 것도 없고. 네. 그리고 또 갑자기 너무 더워져가지고 또 가기가 두려워. 그래서 없는데 연휴 끝나고 우리 네. 첫 출근이니까 영상 한 개 간단하게 찍어서 올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예, 안부 인사도 할 겸. 예. 질문도 그렇습니다. 답변할 겸 예. 겸사겸사. 그러면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재개발에 관심을 가진 분인입니다. 재개발 조합원 물건을 구매 시 주의사항 아님 꼭 알아야 되는 내용 설명 좀 해주세요. 굉장히 설명이 길어질 것 같은 질문인데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 재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사야 될 때 어떤 걸 사야 되는지 또 네네. 어떤 물건을 사야 되는지 네. 물건도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간평이 높은 거, 작은 거부터 해서 무슨 타입을 살지 굉장히 많은데 네네. 이거는 솔직히 우리 진짜 코너에서 대답해드리기에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 예, 예. 오프라인 모임을 할 때 예. 이런 걸 설명을 많이 해드리는데 예. 강의 못 오시거나 또는 안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핵심적인 것만 딱 한 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이 핵심적인 거 한 개도 제가 자세히는 얘기를 못 드리거든요. 네네. 사실 네. 유튜브 특성상 또 민감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네네. 자세한 건 얘기를 못 드리겠는데 핵심적인 거, 주의사항 핵심적인 거 한 개만 말씀드리면 네네. 재개발의 구역이 있습니다. 네. 그 구역에 네. 그 물건을 사는 게 왜 사겠습니까? 입주권을 받으려고 사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 허름한 집이죠. 다 쓰러져 가는지 예, 예. 거주도 못하는 집을 예. 내가 이거를 간평이 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네네. 프리미엄 2억을 줘가지고 2억 5천에 산다. 왜 사겠습니까? 입주권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샀는데 잘못 사서 입주권이 안 나온다. 그것만큼 손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전 말짱황이네. 말짱황이고 그거는 진짜 돈을 날리는 겁니다. 입주권이 안 나왔다. 돈을 날리는 거죠. 예. 그러면 뭐 그런 생각할 겁니다. 아니 그 재개발 조합이 다 돼 있고 그 재개발에 조합은 물건을 사는데 입주권이 안 나올 수 있냐? 예. 그건 말도 안 된다 하는데 예.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저 아는 사람 지인이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사는 사례가 많아. 왜 그런 사례가 많냐? 예. 하나만 명심하면 됩니다. 재개발 구역 내 입주권은 네. 세대당 한 개밖에 안 나옵니다. 한 사람당 한 개가 아니고 세대당 한 개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집을 가질 수도 있고 한 세대에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러 개를 들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한 개밖에 안 나와. 그래서 여러 개 들고 있는 사람이 각각 다 팔아버리면 한 개만 빼고 다 안 나옵니다, 입주권이. 근데 그걸 팔아요. 예. 알면서도 파는 사람이 있고 몰라서 파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를 중개사가 잘 살펴가지고 확인해봐야겠네. 확인도 하고 조합에도 알아보고 네.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예. 잘 확인해서 중개를 해야 되는데 네네. 자칫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뭐 오랫동안 이 매도자랑 뭐 알고 지내는 사이다, 네네. 동네 주민이다. 특히 현장에 있는 부동산들은 다 그쪽 다 마을 주민들일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철수 엄마, 영희 엄마 다 알고 있다 해서 믿고 이렇게 거래했는데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 철수 엄마, 영희 엄마도 그걸 몰라요. 이게 뭐 한 개밖에 안 나오는지 내가 현장에 집이 있으면 나는 당연히 조합원이라고 생각하지 나는 조합원 아니다라고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살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거를 굉장히 꼼꼼하게 봐야 되고 그렇게 꼼꼼하게 보더라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그거는 계약서를 통해서 네네. 특약을 통해서 네네. 또 안전장치를 또 다 마련해야 됩니다. 예, 그런 게 있는데 제가 그거를 모든 방법을 유튜브에서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핵심 그런 거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 거래를 할 때 꼼꼼하게 물어보고 꼼꼼하게 알아보고 네. 특이하게도 꼼꼼하게 적어야 된다. 예.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 네. 만약에 거래를 하러 갔는데 부동산에서 특이하게 그런 걸 안 넣어준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입주권이 안 네. 나올 시에는 네네. 뭐 이 계약은 무효다라든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든지 거래한 이 물건을 우선적으로 입주권을 줘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특약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거를 안 넣어준다든지 그것도 근데 진행 단계에 따라서 그걸 넣을 수 있고 없을 그렇죠. 단계도 많고 구역도 많고 하다 그렇죠. 보니까 다 달라. 다 다르네. 다 달라. 그래서 그거에 맞게 단계에 따른 확인 절차가 다 있네요. 다 달라요. 다 다르고. 예.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다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단계별로, 케이스별로 모든 걸 다 얘기하면 네네. 그거 진짜 유튜브 사용 시간이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사전을 만들 수 예. 있다. 그래서 질문 드렸으니까 네네. 말씀드리면 진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은 예예. 입주권이 나오는지 그게 핵심이고 입주권이 나오는지 확인을 잘 해야 되고 네네. 꼼꼼하게 확인해야 되고 네. 중개사한테 꼼꼼하게 확인해달라 서류 다 받아달라 그걸 요청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계약서에 특이하게도 그런 걸 전부 다 명시해달라 그렇게 다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그런 건 뭐 상관없다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런 거 안 봐도 된다 하는 중개사가 있으면 네. 좀 고민해봐라 과연 이 중개사가 믿을 만한지 고민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네네. 저도 중개사지 않습니까? 네네. 저 중개사기 때문에 저한테 오시면 누구보다 더 꼼꼼하게 더 잘 챙겨드릴 수 있는데 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 예. 제가 중개사라도 저한테 안 오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 그렇죠. 예, 엄청 많더라고. 다양하니까. 그래서 예. 굳이 뭐 저한테 오라 소리는 안 하는데 딴 데 가시더라도 네네. 그런 거를 잘 챙겨봐라는 겁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재개발 물건을 살 때 핵심은 조합원 입주권이 나오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핵심이다. 확인을 그거를 잘해야 된다. 유의하셔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자 다음 또 질문 보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성이 좋다는 건 조합원 비율 어느 정도까지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조합원 비율이 어느 정도 돼야지 사업성이 좋다. 예. 요거 물어보셨는데 요건 적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적을수록 좋죠. 무조건 적을수록 좋죠. 적을수록 좋은데 예, 예. 이분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돼야지 좋다고 말할 수 있냐 하는데 제가 어떻게 비율을 딱 정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예. 예전에 뭐 개콘 보면 제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어. 자, 그래서 애정남이 오늘 딱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재밌었어. 애정남인가 그런 프로가 있었는데 예. 그 제가 뭐 일개 유튜버가 딱 50%면 좋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 없지. 사업성이 좋다는 거 조합원 비중이 무조건 작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 조합이 뭐 조합장을 잘못 뽑든 뭐 조합 집행부를 잘못 뽑든 정비업체를 잘못 뽑든 해서 개판 치면 아무리 조합원 비중이 작아도 그거 전부 다 허공에 다 날립니다. 비례율을. 그래서 시공사도 잘 만나야 되고 뭐 조합장, 집행부 그리고 조합을 이끄는 뭐 여러분들 협력업체들 다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서 사업을 빨리 하면 조합원 비중이 높아도 플러스 비례율이 나올 수가 있어요. 또 조합원들이 계속 고급화해달라 뭐 해달라 뭐 넣어달라 설계를 뭐 외국계로 맡기자 막 이렇게 하면 공사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납니다. 시공사들은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뜯어먹으려고? 뜯어먹을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뜯어먹는다는 표현이 너무 고급스러워. 너무 고급스러워. 예. 뜯어먹으려고 엄청 눈을 부라리고 있는데 고급화해달라, 조경 업그레이드 해달라 그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너무 시공사가 무슨 도둑놈도 아니고 우리 진짜 이래서 되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어쨌든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조합원 비중도 물론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중요하지만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성이 완전 바뀔 수도 있다. 서로 막 지지고 뻗고 싸우고 사업이 막 천년만년 흘러가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공사비는 천문학적으로 올라가고 그 와중에 조합원들은 고급해달라고 막 하고 하면 비례율이 완전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너무 조합원 비중만 보지 말자. 그 내면을 깊숙이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에 저하고 같이 임장하면서 들었던 말인데 입지가 또 좋으면 조합원 비율이 조금 높아도 그렇습니다. 입지가 좋다면 다 커버된다. 다 커버되죠. 왜냐? 일반 분양가를
굉장히 비싸게 할 수 있거든요. 아, 입지가 좋아서. 입지가 좋으니까. 아. 일반 분양가는 비싸게 해도 네네. 다 청약을 할 거지 않습니까? 입지가 아. 좋으면. 네. 그러면 일반 분양분으로 팔아먹을 수 있는 수익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네네. 사업성이 또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 예. 조합원 숫자가 많아도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좋다. 예, 예. 아, 또 입지가 거기서 빛이 나네. 그래서 점물님이 얘기 잘 해주셨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네네. 무조건 조합원 비중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더 많다. 더 많다. 예. 더 많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 보겠습니다. 조합원이 없는 일반 분양일 때도 분양이 끝난 후에 계약자들이 입배협을 만든 후에 시공사의 개선 사항 등을 요구하면 변경될 가능성이 있나요? 입배협을 통해서 나중에 차후에 또 개선 가능한가? 그렇습니다. 예. 예, 이거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네네. 제가 또 이거를 예. 100% 가능하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 네. 왜냐하면 네. 시공사에서 뭐 임의협이 아니고 네네. 임의협 할배가 와도 내 안 들어주겠다 하면 끝이거든요. 사실. 아, 그렇지. 그 임의협이 뭐 강제로 막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없죠. 관리소장 멱살 잡고 이거 해내라 그래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00%는 말씀 못 드리는데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 예. 제가 정확하게 퍼센트는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일반 분양자들 위임장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위임장 내라 하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자기 뭐 계약서 뭐 이런 거 인증해가지고 위임장을 다 거두면 다 걷어가지고. 그래 걷어가지고 네. 임의협에 제출하면 네네. 이 위임장 비중이 뭐 몇 프로 이상 넘으면 네네. 이 협의체 구성이 되거든요. 협상을 할 수 있는 예. 그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어. 오. 그 시공사하고 면담을 하고 싶다 하면 시공사가 너가 뭔데? 이렇게는 못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협상에 응해야 돼. 그래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것 좀 해달라, 이거 해달라 했을 때 시공사가 들어줄 건 들어주고 네네. 안 된다는 거 안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임의협이 일반 분양 끝나고 완판되고 네네. 이제 단독방 생기고 뭐 밴드, 단독방, 카페 이런 거 막 생겨가지고 맞아요. 임의협이 구성이 되면 예. 위임장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할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내 개인정보가 뭐 나가는 거기 때문에 찝찝하다 해서 안 주시는 분들도 많던데 네네. 아파트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이 아파트에 예. 좀 더 좋게 예. 특히 또 일반 분양자들은 뭐 업그레이드를 하든 조경을 뭐 좋은 걸로 하든 네네. 돈 들어가는 게 없어. 맞네. 1분자들한테 돈 달라 소리 안 하거든요. 조합에서 돈이 나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1분자다 하면 네. 가급적이면 위임장을 내라. 그래서 임의협에 뭐 힘을 실어줘라. 뭐 일부 뭐 임의협은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임의협도 많습니다. 네. 제가 유튜브에서 일일이 다 얘기를 못 하는데 예.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뭐 임의협도 많고 회비 걷는 임의협도 많아요. 그렇죠. 많은데 네. 어쨌든 내가 이 아파트에 조금이라도 더 업그레이드를 원한다 하면 네네.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하는 게 아. 어떻겠냐 그래 싶고 조합에서는 이 임의협이 눈에 가시야. 맞아. 아, 그렇습니까? 임의협에 예. 조합원을 심어놓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눈에 가시야. 시공사 입장에서는 네. 임의협이 또 좋아. 추가. 주가 업그레이드를 막 해달라고 하니까 시공사에서는 조합에 가서 업그레이드 해달라는데 너가 해야 될 것 같아 해서 또 막 제시를 하거든요. 네네네. 견적서를 막 줘.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놀이터 어떻노? 이런 수영장 어떻노? 뭐 일반 놀이터인데 물놀이터로 바꿔달라 그렇죠. 한다. 그렇죠. 그러면 또 비용이 들고 하니까 시공사는 그런 것도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합은 또 눈에 가시지. 그래서 어떤 조합장은 1분자 조합 사무실 들어온다. 바로 감 지릅니다. 이 어르신들이고 하니까. 어르신들이고 열렬 조합장님들도 많거든요. 네네네. 그분들은 이제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거지. 조합원들의 대사를 지키기 위해서 한 발짝도 못 들이게 합니다. 나가라고. 어디 1분자가 일반 분양자가 들어오냐고. 근데 싸우기도 해요. 우리는 고객인데. 그렇지. 조합 입장에서 1분자는 고객인데 어떻게 이렇게 홀대할 수 있냐. 조합은 우리 다 팔았다 이가. 팔았으니까 끝났네. 끝났다. 잠깐 나가라. 들어오지 마라. 이게 참 재밌습니다. 다 입장이 그렇습니다. 예, 각각이 다 틀린 입장이네요. 예. 자, 이렇게 저희가 질문 3개를 빠르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문안 인사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명절 잘 보내셨죠? 우리 곧 또 자주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안녕.